네, 간밤 미증시에서도 상당히 좀 많은 일이 있었고 장 마치고 나서 시간을 거래해서도 움직인 종목군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집중해봐야 될 쪽 어떤 부분일지 체크포인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현지 전문가 IS의 박수범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면요, 첫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미국에서 날라온 소식인데요. 인텔 주가 5%나 올랐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반도체 쪽에 조금 더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죠. 같은 맥락 속에 내년 상반기 2나노 양산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수범 이사님, 인텔의 이런 행보를 우리가 좀 어떻게 봐야 될지, 그렇다면 국내 관련된 종목군들이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이사님, 이 인텔의 움직임 우리가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요? 일단 지금 3나노 공정이 시작된 지가 1년이 좀 지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정착되어 가는 분위기인데, 여기서 또 다시 2나노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2나노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은 지금 그 네덜란드의 SML이죠. SML에서 지금 새롭게 EUV 장비를 만들었습니다. 하이엔A라는 EUV 장비를 새롭게 만들었는데, 이 제품이 내년에 출시가 될 겁니다. 출시가 되면 지금 인텔이 제일 먼저 이 장비를 구입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텔에서 이해하고 있는 거 2나노 공정으로, 상당히 미세 공정으로 제품을 만들어내겠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된 종목들도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D램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낸드 플래시 가격도 좀 괜찮고, 그리고 간밤에 보니까 또 양쯔 반도체 쪽에서 낸드 플래시 가격을 좀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화가 나서 한마디 했습니다. 중국의 범용 반도체를 수입을 금지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는데, 아무튼 미중 간의 완력 싸움이 좀 강해지는 가운데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리고 국내 소부장 업체들의 주가 움직임 좀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 EUV, 하이엔A라는 이제 EUV 관련되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가 부품을 보면 이제 블랭크 마스크가 있고, 포토 마스크가 있고, 펠리클이 있고, 그리고 포토 레지스트가 들어가는데, 이쪽 계통으로 보게 되면 거의 다 지금 일본 기업들이 많아요. 아쉽게도 한국 기업들이 미세공정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좀 심각하게 지금 그 대처를 못하고 있고, 생산을 못하고 있고, 개발도 제대로 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기업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거의 다 지금 생산이 가능할 정도로 제품을 만들고 테스트가 끝난 상태인데, 그 부분에서 좀 잠깐 말씀드리면, 블랭크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보면 지금 현재 호야라든가 아사히 글라스라든가 얘네들은 지금 현재 만들 수 있고 납품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현재 연구 개발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품이 만들지 못한 회사가 SNS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빨리 만들어서 어느 정도 좀 이런 부분들이 좀 기업들이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은 있습니다. 자, 거기다 이제 펠리클, 이제 포토 마스크를 보완한 이제 펠리클 같은 경우에도 일본 업체들이 또 다 잡고 있어요. 일본의 이제 미쓰이 화학 제품을 주로 많이 쓰고 있고, 국내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SNS텍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FST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FST 같은 경우에 내년 하반기부터 좀 납품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거 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 일본의 시네츠라든가 JSR이라든가 TOK라든가 스미토모 화학이라든가 이쪽으로 지금 현재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고, 국내 기업으로는 이제 동진 세미캠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현재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유기물이 있고 무기물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유기물을 썼는데 2나노부터는 무기물 포토레지스트를 써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무기물 포토레지스트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딱 2개밖에 없습니다. 미국에 이제 램 리서치라는 회사가 있고, 인프리아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군데에서 지금 현재 TSMC 쪽으로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내 기업은 없지만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개발하는 업체들을 보게 되면 동진 세미캠, 삼성 SDI, YCM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런 회사들도 빨리 좀 제품을 개발해서 이런 미세 공정에 대해서 대응을 해서 좋은 주가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이 AI 시대 개화에 발맞춰서 성장하는 그런 반도체 기술 쪽으로 시장이 주목을 했다면은 미세화 공정에도 다시 한번 불이 붙습니다. 현재 지난해 한 6월부터 삼성전자가 3나노 양산을 시작을 했고요. 올해 초에 이 TSMC가 3나노 양산을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빠르게 2나노에 인텔이 가장 먼저 근접할 것 같다라는 내용과 함께 삼성전자, TSMC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조금 더 미세화 공정 속도를 내면서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소부장 어떤 종목이 있는지 요목조목 짚어주셨네요. 첫 번째 반도체 섹터 내에서의 체크 포인트 알아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최현수 전문가도 집중해서 보고 있는 쪽이 역시나 반도체네요. 그런데 약간은 방향을 틀어서 HBM 쪽 보겠습니다. 내년도 HBM 공급 부족이 심화될 전망이라고요. 이럴 경우에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최현수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네. 지금 삼성전자, 그다음에 하이닉스, 미국의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이 내년 HBM 생산 능력을 이제 2배 이상으로 증설을 해도 이제 북미권 클라우드 업체들의 AI 서버 신규 투자로 인해서 HBM 공급 부족이 계속적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하고 AMD 등은 이제 메모리 업체 등의 HBM 물량을 선점을 하기 위해서 지금 경쟁이 치열하고 있고요. 지금 HBM이 올해 이제 D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9%인데 내년에는 19%까지 확대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지금 HBM 시장 규모도 올해보다 지금 25년까지 3.7배 정도 커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년 HBM 시장이 커지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거의 독과점 공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이 하이닉스가 지금 한 53, 4% 거의 55% 정도 차지하고 있고 지금 하이닉스가 그렇고요. 삼성전자가 약 40% 초반대, 나머지 한 10% 정도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가져가고 있는데 거의 90% 이상을 우리나라 업체들이 독과점으로 선점을 할 것으로 일단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 차트 모습 잠시 한번 보시면은 어제도 지수, 그러니까 전체적인 코스피 지수는 소폭 강보합권에 머물렀지만은 삼성전자가 거의 한 0.8%, 거의 한 1% 정도 상승하면서 시장을 이끌었다. 그렇게 봐도 되겠고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추세가 좋은 만큼 좀 더 상승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이 급격하게 꺾이지 않으면 삼성전자 크게 많이 안 꺾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 다시 이제 밑꼬리가 좀 달리면서 다시 재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봄직합니다. 일단 이 두 업체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에 이제 HBM 소부장 업체인 한미반도체라든가, 그다음에 하나마이크론, ISC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좀 주가 움직임이 좀 부진한데, 조금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마무리되면은 다시 한번 상승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신규 접근한다면 어떤 쪽이 조금 더 낫다고 보세요? 저는 그냥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 쪽이 그래도 더 낫지 않나. 지금 소부장, 예전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소부장 업체들이 좀 탄력이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조금 부진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5만 원 선, 그러니까 10년 밴드 상단, 지금 직전 고점 부근까지 와 있는데 지금도 괜찮다고 보시는 거죠? 결국엔 추세니까, 요 흐름을 좀 한번 타보자 그런 관점입니다. 알겠습니다. HBM 내년도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업체들 수혜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형주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충분히 업사이드 있고요. 거기에다가 소부장 섹터, HBM 소부장은 요즘에 좀 잠잠한 모습인데 이럴 때 관심 가져보자 의견 제시가 됐습니다.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조금 섹터를 눈을 돌려서요. 제약바이오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제약바이오의 비상이 상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11월에 종근당 라이센스 아웃 소식 나오면서 또 존재감을 드러냈고요. 어제는 레고캠바이오가 또 기술 이전 소식 내놓으면서 강세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내년 제약바이오 슬슬 이제 채비하는 모습이 눈에 띄는데 내년 초에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어가지고요. 더욱더 관심이 뜨겁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좀 접근을 해봐야 될지 박수범 이사님 알려주세요. 네, 어제도 제가 제약바이오를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어제 반도체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지금 이제 이틀 연속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정말 중요하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말 내가 지금 이제 올해 하반기에 좀 돈을 좀
많이 벌지 못했다, 좀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반도체와 그리고 제약바이오를 꼭 보셔야 된다라고 먼저 좀 말씀 좀 드립니다. 아무튼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좋죠. 종근당 같은 경우에도 노바티스랑 지금 현재 최근에 계약하면서 13억 500만 달러를 기술 이전 계약을 했고요. 여기다 레고캠 바이오까지 좀 얘기가 나왔어요. 레고캠 바이오도 지금 이제 국내 원화로 계산했을 때 2조 2천억입니다. 엄청나게 큰 금액이고, 과거에 한미약품이 또 이 정도의 라이센스 아웃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는 제약바이오 쪽에서의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좋을 것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들의 움직임도 최근 좋아요. 유한양행이라든가 SK바이오팜이라든가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흐름도 괜찮고요. 그 외에도 보면 셀트리온도 괜찮고 전체적으로 보면 분위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 달에 바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는데 그 외에도 지금 보면 상반기에 4월 달에 가면 이제 또 미국의 암학회가 또 열리고 5월 달에 또 미국의 종양학회가 열리고 지금 학회가 엄청나게 좀 상반기에 지금 잡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신약 개발 관련된 이슈들도 좀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한 임상실험 결과에 대해서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반드시 제약바이오는 포트에 최소한 한 종목 이상은 꼭 들고 가셔야 된다라고 오늘도 좀 강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계속 말씀을 드려야 우리 시청자분들도 진짜 제약바이오 저렇게까지 강조하는데 한번 좀 관심 가져야 되겠다. 좀 실제적으로 대응해봐야 되겠다라고 우리 시청자분들 결정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분명 좋은 결과 만들어지니까요. 꼭 포트에 한 종목 정도는 편입해보자고 말씀드립니다. 네. 아마 계속해서 내년도 돼도 이 얘기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기대가 높습니다. 그래서 포트에 한 종목쯤은 들고 가야 되겠다. 무슨 종목일까요? 싶으실 텐데 앞으로 계속해서 또 종목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어제 추천주는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맥락으로 또 제시를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화장품 알아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요는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도 선방하는 중소형 브랜드사들이 있습니다. 과연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올해 하반기에 관련주들 존재감 있는 종목군들이 꽤 있었어요. 네. 일단은 지금 국내 화장품 시장 같은 경우에 팬데믹 이후에도 여전히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요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마스크를 벗은 이후에도 계속 그 전하고 수요가 그 전하고 별로 그렇게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월간 화장품 구매액 같은 경우에는 2020년 3월 같은 경우에 약 1,800억 정도를 기록했는데 그보다 지금 계속 지금 못 미치고 있고요. 내년도 전망도 역시 불투명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고금리 여파가 좀 더 계속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소비 지출력이 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이제 화장품 시장 전체적으로 부진하지만은 지금 특히 이제 고가 화장품 시장이 부진하는데 그런데 이제 중소형 브랜드사 저가 화장품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소비자들이 결국에는 지금 현재 가성비 중시하고 있어가지고 저가 소비 형태는 좀 더 계속 더 강화될 전망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코스메카 코리아라든가 클리오, 코스맥스, 잉글우드랩, 그 다음에 VT, 이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먼저 클리오 정도부터 먼저 보시면은,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바이오, 말고, 이렇게 주가 흐름이 좋은 종목들이 좀 드문데, 클리오 상당히 좋고, 지금은 어제도 좀 밑꼬리가 달리면서 또 지지선을 좀 형성해주는 모습 단기적으로 좀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인디 브랜드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 많이 좀 어느 정도 조정받고 있고, 그 다음에 5일선, 21일선, 11일선 계속적으로 그 근처에서만 주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코스메카 코리아도 보시면은 좀 올랐다가 약간 조정 보이고 있는데 역시 박스권입니다. 어제 6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받고 있고, 요 새 업체 말고도 잉글루드랩, VT 이 정도 있으니까 이 정도 종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클리오 같은 경우는 올 한 해 동안에 100%가량 주가 올랐습니다. VT는 200% 넘게 올랐습니다. 이렇듯 중소형주들의 성장 가운데서 주가에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수요는 부진하지만 대형주, 중소형주 나눠서 봐야 된다라는 부분 포인트로 들어봤습니다. 종목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목표가 도달 종목 있고요. 시원스럽게 대단한 수익을 안겨준 종목 있습니다. 바로 포스코 DX 최현주 전문가의 종목이었는데요. 10월 마지막 날에 선물처럼 우리에게 추천을 해주셨던 그런 종목이에요. 포스코 DX 2차 목표가 도달입니다. 이 종목은 10월 말에 살 때는 49,000원대 샀고요. 그리고 2차 목표가 68,000원 터치가 나오면서 수익률은 이제 5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도 정말 대단했고 또 상당히 거래도 많이 실리고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의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지금 1월에 코스피 이전 상장이 지금 확정이 됐죠. 그러면서 쇼커버링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조금 추세적으로 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3차 목표가는 8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포스코 DX 3차 목표가 제시가 됐습니다. 7만 원을 넘어서서 어제 종가도 71,400원이었는데 이번에는 8만 원 선까지 목표가를 상향 조정합니다. 포스코 DX 들고 계신 분들은 연말 계좌가 따뜻하실 것 같은데요. 조금 더 홀딩 의견 드렸습니다. 그러면 추천주 알아보겠습니다. 박수범 이사님 어떤 종목 볼까요? 네, 반도체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좀 반도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를 좀 들고 나왔고요. SK 하이닉스를 들고 나온 이유는 아무래도 올해 좀 적자가 좀 컸던 부분들이었는데 하지만 올해 4분기부터는 흑자로 좀 전환되고 내년부터 큰 성장성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골드만삭스 쪽에서도 목표가를 17만 원을 좀 제시했었고요. 거기에 이제 미국 쪽 IB 쪽에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내년에 영업이익이 약 16조 원까지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12조까지 늘어날 것이다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펄을 20배를 우리가 주고 계산을 해본다면 시가총액이 240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00조 원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2배 이상의 주가 상승 여력이 저는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정도 지금 이제 미국에 있는 IB 쪽에서 너무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매수 물량이 좀 들어오고 있고 그런 흐름들에서 SK 하이닉스, HBM 시장이 내년에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또 내년에 만들 HBM 같은 경우에 솔드아웃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지금 최근 D램 가격이 1.5달러에서 지금 1.75달러로 좀 올라가는 추세에 놓여져 있고 여기다 낸드 플래시 가격 또한 상승 흐름을 좀 잡아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쯔 메모리 그 반도체 쪽에서도 지금 낸드 가격을 갖다 다운시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바로 즉각적으로 지금 이제 보복 관련된 내용이 나왔고, 중국산 반도체 범용 반도체를 사용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지금 3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재고량이 대략적으로 한 15조 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4분기 실적도 좋았기 때문에, 재고량도 많이 소진이 됐을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고요. 이제는 정말 내년에는 SK 하이닉스가 물론 지금 현재 52주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심리적으로 좀 부담감은 좀 가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년 성장성에 대해서 선반영되면서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제가 봤을 때 내년 2분기까지는 충분히 해외에서도 예측하듯이 영업이익이라든가 당기순이익이 엄청나게 증가 추세를 보여주면서 지금보다 저는 주가가 2배 이상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을 바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목표가 30만 원을 좀 제시합니다. 30만 원. 지금 이제 14만 원인데 30만 원까지 말씀드린 이유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제 영업이익이 16조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들, 당기순이익이 12조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펄어 20배를 주게 되면 시가총액 240조까지 나온다는 부분들. 그렇게 봤을 때는 충분히 30만 원은 충분히 내년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꼭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매수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아무튼 SK 하이닉스, 그리고, 손절가는 없습니다. 손절가는 없고, 왜 손절가가 없냐면, 오히려 만에 하나 SK 하이닉스가 조정을 받는다면 충분히 추가 매수해서 저는 물량을 좀 더 늘려나가야 된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저는 손절가가 필요 없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매수가는 현재 가격도 매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박수범 이사님은 아마 오늘 방송 날짜랑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SK 하이닉스가 내년도에 정말 대단한 시세를 내게 될 경우에 이 영상이 회자되고 회자되고 할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목표가 30만 원 제시를 해드립니다. 손절가 없습니다. 아마 어떤 각오와 어떤 분석,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런 추천을 하게 됐는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좀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만큼 SK 하이닉스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오늘 동시효과 구간에 0.57% 상승하면서 14만 1,700원에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시총 100조 넘었는데 이 이상 2배, 그 이상을 낼 것이다 라고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다음 종목입니다. 최현주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네, KH바텍입니다. 네. KH바텍은 스마트폰, 그다음에 IT 기기의 지금 내외장 부품 공급 업체이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이 굉장히 좀 많이 생산이 되고 있고 시장 점유율도 늘려가고 있었는데요. 외장 힌지를 납품하고 있어가지고 납품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서부터는 스마트폰에 티타늄 케이스 납품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가지고 역시 긍정적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횡보하고 있고 바닥권 탈피가 조금 어제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시장 이제 바닥권 탈피가 나오는 만큼 좀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매수가는 14,600원에서 14,750원 사이에 밴드 설정해 드리겠고요. 목표가 17,000원, 손절가 12,8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대폰 부품 종목입니다. KH바텍 오늘 일장에서는 어제 종가 부근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아래쪽에 호가에서 주문을 걸어주시는 게 어떨까. 매수가는 14,600원에서 14,750원 밴드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목표 주가 17,0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추천주 그리고 오늘의 체크포인트와 목표가 도달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